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도 같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과 체험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맘 아동가족 상담센터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체 저 세 분은 누구인지 무엇을 찍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개를 이어가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덕요구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덕요구라고 하면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확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를 줄여서 대덕요구의 프로그램 이름을 지었고요.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사연이 선정되면 저희 이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신청할 수 있는 고민이나 주제 같은 거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따로 고민 범위나 주제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 뭐 간단하게 집, 회사,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부터 아니면 뭐 취업 걱정, 코로나 걱정, 개인적인 연애 상담까지 모두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든 고민이든 괜찮으니 마음껏 이제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보면 이렇게 사연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혹시 뭘 드리죠? 오, 역시 예리하신 질문이십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고민이 선정된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상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저부터 회사 스트레스 상담 고민 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고요. 옆에 계신 저희 상담사님도 약간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접수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미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최근 들어 고민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잔돈도 꼬박꼬박 통장에 모아 차근차근 모인 돈으로 평소에 가지고 싶던 물건을 구입하거나 최대한 지출을 절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모습은 학생 시절과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 고민이자 걱정입니다. 첫 취직 이후에 많지 않은 월급이었고 자취를 하며 나가는 월세 등등 지출이 많기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라는 정기적인 금액이 생기자 첫 자동차 구입을 시작으로 무료기 생기기 시작하여 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주제를 넘는 명품 가방, 신발과 같은 사치품 등을 구매하고 그런 명품들을 알아보고 하면서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비정상적이라고 느끼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에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주변 친구들이 이번에 새로 뭐 샀다고 자랑하거나 이야기하면 모아놓은 돈으로 취업 전까지 생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고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대출을 한다거나 신용카드가 밀린다거나 하는 큰 문제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조금씩 다음 달에 갚아나가야 할 신용카드 비용이 부담될 정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소비 절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남자분이 사연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은 그 전 직장에 다니실 때 받았던 월급이 대략 세전 195 정도, 그럼 세후로 하면 한 160에서 170 사이 그 정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는 이제 그때 구매 당시에 중고차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신차로 구매를 하셨는데 또 준중형급 세단으로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 때 모아놓은 돈이나 그런 부분들 합치고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명한 폼, 부, 땡땡, 푸, 땡땡, 부땡. 많이 아시죠? 네네네.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그런 메이커를 네. 한 6개, 6개 정도 이렇게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그래도 이제 규모 있는 지출을 했던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네. 솔직히 이렇게 돈의 개념이 없이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많은데 굉장히 잘했던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만약에 네, 어떤 네. 명품백이나 명품에 관련돼서 지출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과정이 부족한 거에 대한 충동을 혹시 채우고 싶은 건지 혹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네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과소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인식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리고 과거에 학생 때 네.
또한 절약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그 비용으로 네. 직장에 가서 차를 산 것도 이것도 굉장히 박수 쳐드릴 만한 되게 좋은 겁니다. 네네. 근데 어느 상황인지 네. 갑자기 소비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게 뭘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아직 좀 그냥 건강한, 뭐 이게 심각한 그 사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신 거죠. 지금 뭐 큰 뭐 병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독이라고 하면 금단하고 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은 나타나진 않았고요. 우선은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도 같이 공존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동 구매에서부터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나가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명품들을 알아보고 하면서 네. 뭐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거나 네네. 이런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음. 뭐 중독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아니시라고 혹시 지금 저희가 이제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네. 많지 않기 네. 때문에 유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뭐 산다거나 새 옷을 산다거나 소풍을 갈 때 그 전날에 잠을 못 자고 뭘 알아보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의 일과가 안 되거나 아, 이 명품을 못 사면 잠을 못 자거나 그것 때문에 빚을 얻거나 이러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독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구매하는데 많이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밤을 새고 이렇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마무리가 지은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자기를 위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원에서는 괜찮을 텐데 아, 네. 지금 보면은 수입과 자기 저축해 놓은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20대 좀 젊은이들한테 나타나는 또 이렇게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네. 이렇게 자동차 중에 하차감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차감. 혹시 하차감 하차감. 들어보셨나요? 승차감은 들어봤는데 제가 또 하차감은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자님 20대 그 네. 사람으로서 그 하차감 얘기를 못 들어보셨다고 아, 한다면 네네 제가 인생을 네. 잘못 살았나 젊은이들이 비싼 외제차를 정말 그 사는 비용을 길게 할부를 하더라도 내가 그 차를 타고 내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시선이 너무 네. 좋아서 학교 앞까지 세단을 몰아 세간의 관심을 주목시켜야 하는 그 충족 때문에 아, 그 그렇죠. 하차감 때문에 차를 네. 사는 친구들이 있대요. 근데 네. 그걸 보면서 혹시 이제 이 명품백이나 이런 것도 또 하나 약간 그런 보여지는 부분과 네. 좀 약간 좀 음.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까? 네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에 대한 소비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네.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명품이 나한테 좀 갖춰주면 그 레벨을 맞출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한 투자고 직업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 네. 아니면 그거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존감이 조금 낮은 분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자존감을 조금 쉽게 만약에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 네네. 이제 어떤 걸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네. 거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그렇죠. 보고 만족하느냐가 네. 더 중요하다는 그 관점이신 그렇죠.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외모. 음. 나 외모가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은 성형을 하겠죠? 네네 성형을 하겠죠. 근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네. 외모만 바꿔서 음.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네. 예전에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살이 엄청 찐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막 시술을 받고 막 지방 흡입돼서 살을 이렇게 뺀 사람들은 네. 근데 물론 유효도 오겠지만 신체적으로 변화가 됐지만 네. 정신적인 부분도 상담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네. 그런 부분들도 약간 이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네.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학생은 얼굴이 되게
그 저의 얼굴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인데 남학생이죠? 여학생이에요. 아, 여학생. 자기는 얼굴이 크다고 음. 이제 학교 졸업하면 얼굴을 축소 수술을 한다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족이 얼굴이 더 작대요. 아. 가족 중에서 얼굴이 커서 가족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쵸.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과 비교를 네. 하냐, 이게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규모 있게 잘 하시다가 어떤 명품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가 좀 늘어났지만 정말 이거를 왜 구입하게 되었을까라는 좀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안다면 어떤 좀 더 피드백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좀 물어보신 게 있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를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명품 매장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명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지 않고 뭐 보세나 명품이 아닌 옷들을 주로 입고 많이 다니셨다고 하세요. 그 응대하는 직원께서 약간 기분 나쁘게 응대를 아이고, 하였다고 그러셨구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구매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을 해서 그때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날 안 가꾸는 게 이게 무시당한 일인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네네. 아 나도 그냥 이럴 거면 돈을 쓰고 써야겠다. 바꿔야겠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서 과연 만족이 됐을까요? 이제 명품이라는 게 가격이 정말 네네. 뭐 100부터 해서 뭐 몇백 천 단위로 넘어가는 그쵸. 것까지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과연 네. 정말 이 정도 그 어떤 수입을 버는 구조에서 명품백을 여러 가지 샀다고 했을 때 과연 충족이 됐을까? 전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그런 한 6, 7개 정도의 명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새로운 신상을 사갖고 온 사람하고 만나면 위축됩니다. 그쵸. 나보다 레벨이 높은 비용인 걸 있으면 굉장히 또 겸손해지고 그러면 또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자존감에 이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어떤 걸로 자꾸 네네. 채우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만족감을 좀 느끼시고 그러면은 있으신 그냥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구입하면서 만족감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그 만족감이 생기다 보니까 네네. 그거와 욕심이 어. 같이 이렇게 생기는 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시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일반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종의 자기 보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는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많이 하시면서 어떤 거를 이뤄 나가셨는데 명품 매장에서 홀대하는 그거를 통해서 가치관이 좀 바뀌시면서 계획적인 소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 무시했어? 그럼 나 무시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충동적인 소비로 지금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우울증까지 같이 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좋은 신상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네네. 월급과 자기 수입과 지출을 좀 계획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가면 그 예전처럼 또 효과적인 어떤 네. 소비를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에서 그 더 진행되지 않고 이거 좀 문제다, 네. 고민이다 이렇게 네. 할 정도면 충분하게 다시 네. 이제 그 원래의 패턴이나 돌아가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여기에서 아까 뭐 명품 매장에 가서 어떤 또 계기가 돼서 명품을 사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네네. 어떤 계기가 항상 그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내부적으로 좀 강한 어떤 그런 힘이 좀 있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괜찮아. 내가 명품 뭐 없지만 뭐 상관없어. 약간 혹시 이런 생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좀 힘이 있으면 좀 어떨까? 그러면은 네네. 직장에서도 아니면 또 누군가 관계에서도 좀 더 건강한 네, 맞습니다. 관계를 좀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거는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동시에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자존감이 조금 없고 남에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을 사서 지금 만족스럽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의 경험입니다. 요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성공하려면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거, 더 신상.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면 다른 쪽의 성공의 경험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때 있었는데 시장표. 시장표로도 메이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는 그 명품이나 그런 걸 살 수 없는 가정이었고 뭐 명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운동선수가 한 달만 신발 끌고 다니면 다 헤어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장표에서 한 달 쓰나 메이커를 한 달 쓰나 똑같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명품이나 이런 거는 뭐 메이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험하게 다루면 다 똑같게 돼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명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백화점을 일부러 가지 않는 게 그런 직원들의 시선을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명품이라는 자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딱 살 게 아니면 네네. 가지 않는 선택도 저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정말 딱 준비해서 가서 살 때는 사지 않아도 부담이 덜 돼요. 아하.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돈이 있고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가서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내가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있지만 네네. 돈이 없을 때 갔을 때는 저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무리하게 사야 되나? 이런 눈치를 제가 그렇죠.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정말 이렇게 계획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러면 원하는 거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서 간다면 그런 외부의 시선도 조금 덜 느끼지 네, 않을까? 덜 좋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제가 팁을 생각이 조금 드리면 아까 성공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성공하면 괜찮은데 실패하면 데미지가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하나 먹어보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선과 어떤 그런 거를 훈련할 수 있는 좀 낮은 단계입니다. 시식 코너 뭐 네. 드시기 어려우신가요? 저는 남자들은 좀 어려워. 저는 시식 코너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열어놓고 약간 오픈. 그 시식 코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그걸 먹으면 사야 될 것 같아. 아, 그 부담감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부담이 크지 않잖아요. 아, 네네. 왜냐면 저도 물론 저도 먹을 때는 사죠 우리 네, 아이들이. 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여기에서 아까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은 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작은 거에 대한 성공. 저도 그 마트에 가서 노력해서 지금 시식 코너를 가게 됐거든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맞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못 가다가 이제 아들들 이렇게 해놓고서 한두 번 하다가 저도 이제 잘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많이 하다 보면 큰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유튜버 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경험은 저는 옷가게 갔을 때 옷가게 가서 옷을 얼마냐고 물어보고 입어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도 부끄럽죠. 네. 부끄럽지 않아요? 아, 네. 네.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옷을 입어볼 때 부끄러워서 제 동생 보고 같이 가서 네가 입어봐. 누군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신발도 너가 신어봐.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이거 입어보세요. 뭐 이거 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개인의 경험도 네네.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에 반응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또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또 기질적인 면도 있고 또 다른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 네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 위험한 거는 네네. 그 도박처럼 한탕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뭐 가문이 망하고 이런 걸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낮은 단계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공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겁니다. 성공만 한 애들은 실패를 또 못 견디더라고요. 네네. 거의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간이 네, 한정되어 아유, 있다 좀. 보니까 저희가 네.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조금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사연자분에게 한번 직접 전달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배님께서 혹시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괜찮아 뭐 어때? 약간 좀 이런 생각을 약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연습도 좀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한테 왜 명품을 입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명품이니까 입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존감 높으신 네, 거네요. 엄청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계속 네네.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존감을 올리시고 네. 많이 이렇게 음. 향상시키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솔루션을 다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른 병리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계획적인 소비에서 어떤 계기로 네. 좀 과소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보여져서 네. 그런 상황에서 아 선행 사건은 자존감이 손상이 됐구나 아. 라고 봤기 때문에 이분 우리 신청자 분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나를 좀 사랑하고 나의 자신감을 좀 높여주시면 또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나를 좀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훨씬 이 고민에서 조금 더 속도 있게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전에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또 하실 수 있는 네, 잘하실 겁니다. 네네. 저희 사연 대해서 이야기 한번 다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사연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업로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유튜브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뭘 해야 좋아요. 되죠? 꼭?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 그쵸. 당연히 꼭 눌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이제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